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질문이 많았고 고민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연금저축 IRP, ISA 계좌인데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절세 계좌 3대장이죠. 연금저축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ISA 계좌가 최고라는 사람도 있는데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오늘 영상을 보고 나시면 모든 궁금증이 풀리실 겁니다. 연령별로 사례까지 정리했으니까 도움되실 거예요.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볼게요. 연금저축은 크게 세 가지 장점이 있죠. 세액공제, 과세이연, 분리과세입니다. 세액공제랑 분리과세는 소득이 있는 분들한테 국한이 되지만 과세이연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혜택이죠. 세금을 최대한 늦게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 학생 혹은 어린아이까지 모두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요. 연금저축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IRP 계좌는 어떨까요? 동일하게 노후를 위한 목적으로 만든 상품이기 때문에 혜택 또한 동일합니다. 그런데 소득이 없으면 만들 수 없다는 단점이 있죠. 그 대신에 직장인 분들이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는 창구가 됩니다. 요즘 퇴직연금으로 많이들 활용하고 계시죠. IRP랑 연금저축의 동일한 혜택 세 가지를 간단히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세액공제 혜택인데요. 총 급여 기준으로 5,500만원 이하다 그러면은 세액공제 혜택이 16.5%가 적용이 되는데요.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 합쳐서 90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16.5% 하면 148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연말정산했는데 뱉어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꼭 활용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5,500만원 이상이다 하시는 분들은 세액 구간이 조금 줄어들게 되죠. 13.2%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19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세회원 효과입니다. 이게 연금계좌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혜택인데요. 예를 들어서 SCHD에 투자해서 500만원의 배당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해외에 직접 투자하게 되면 15%의 배당 소득세를 내죠. 우리 계좌에 들어오는 돈은 425만원입니다. 피 같은 우리 돈 75만원을 세금으로 징수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연금저축으로 국내 SCHD에 투자하게 되면 배당금 500만원 그대로 계좌에 들어오게 됩니다. 분기마다 내야 될 세금을 안 내고 10년, 20년 계속 굴릴 수 있는 건데요. 그렇게 다 굴리고 수익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겠죠. 나중에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 5.5%를 내면 끝입니다. 이래서 연금계좌가 매력적인 거죠. 세 번째는 작년부터 적용된 혜택으로 분리과세입니다. 원래 연금저축은 5.5%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죠. 그리고 내가 직장이 있다면 근로사업소득은 따로 세금을 냅니다. 최대 49.5%까지 내게 되어 있죠. 작년까지만 해도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 넘으면은 근로사업소득에 포함이 됐는데요. 이번에 1,5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너무 많아져서 세금이 너무 높게 측정이 된다. 그러면 49.5% 거의 절반을 내면 너무 억울하겠죠. 그래서 추가로 바뀐 게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는 세금 구간이 높아질 것 같을 때 신청하면 되는데요. 분리과세 세율이 16.5%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 소득이 5천만원 넘으면 분리과세 신청이 더 좋다는 건데요. 5천만원 넘으면 24%가 적용되니까 당연히 16.5가 낫겠죠. 반대로 별도 소득이 없거나 1,400만원 이하라면 6%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분리과세 신청하는 게 오히려 더 독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건 내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수령할 때 내 소득을 점검하고 분리과세를 신청할지 말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무엇이든 간에 가장 높은 게 16.5%니까 뭐 세금을 절반 정도 내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내가 연금저축으로 투자한 금액 중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금액은 여기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은 언제나 한도가 있기 마련이죠. 1년 동안 연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돈은 1,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연금저축으로 600만원, IRP 300만원 해서 90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900만원 요게 추가 납입이 되고 세액 혜택을 받지 않으니까 요거는 언제든 인출이 가능한 금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남는 금액을 연금저축으로 넣을까 말까 이거 고민하실 때 나머지는 인출해도 되니까 그렇게 큰 걱정 없이 넣으셔도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투자할 수 있는 종목 범위가 좀 다른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현금, 펀드, ETF, 리츠는 동일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S&P 500, 나스닥 100,
SCHD가 모두 ETF니까 둘 다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죠. 여기서 IRP는 추가로 예금, RP, ELS, 주식 연계 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다양해지는 대신에 안전자산 30%를 채워야 됩니다.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300만 원은 예금이나 채권에 투자해야 되는 거죠. 연금저축은 모두 주식형 자산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종합적인 차이를 보면 표와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일부 인출에 대해서는 연금저축은 가능하고 IRP는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가능한데 잠깐 살펴볼게요. 중도인출은 개인회생, 파산, 천재지변 등 정말 피치 못할 상황에 가능한데요.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내야 될 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청약이 됐는데 돈이 부족해서 못 들어간다면 그때 연금계좌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중도인출은 안 하는 게 좋지만 그래도 내 집 마련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RP 질문 중에 가장 많은 댓글 중에 하나가 안전자산 30% 어떻게 채우냐는 건데요. 채권 ETF 중에 다양한 상품들이 있죠. 지난번에 5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위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 수령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게요. 연금 총 자산은 크게 3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공제 받은 원금, 공제 받지 않는 원금, 그리고 수익금입니다. 내가 매달 50만원씩 투자했다 그러면 이 빨간색 구간이 없는데 그거보다 더 높은 금액을 넣었다면 공제받지 않는 원금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선은 내가 공제받은 원금이라든지 수익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령할 때 그 한도 금액 1,50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공제받지 않는 원금은 그거에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언제든 인출할 수 있습니다. 만 55세가 아니라 그 전에 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50만원 이상 넣게 되면 이렇게 자유롭게 입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공제받지 않는 원금은 혜택받은 게 없기 때문에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금을 혹시라도 해지하게 되면은 기타 소득세 16.5%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받은 혜택이 없기 때문에 뱉어낼 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연금 수령할 때도 1,500만 원 한도에도 안 들어가죠.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금 수령할 때 연금 소득세 5.5%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돈을 굴릴 때 수익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지만 그 굴리는 원석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댄다는 것도 큰 장점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연금을 인출하게 될 때 어떤 순서인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공제받지 않는 원금부터 나오게 되고 내가 퇴직금이 있다면 그 다음에 퇴직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공제받은 원금, 수익금 순서로 나오는데요. 20년 동안 열심히 투자했는데 내가 공제받지 않는 원금이 5천만 원이 쌓여있다 그러면 이 5천만 원이 나오는 동안에는 세금을 1도 내지가 않습니다. 순서대로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부터 나오는 거고요. 꾸준히 나오다가 공제받은 원금부터 연금소득세를 내게 되죠. 앞에서 우리가 60대를 지나서 70대가 됐다면 4.4%를 받게 됩니다. 원래 5.5%를 내야 되는데 70세부터 감면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80대가 되면 3.3%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금은 길게 놓고 받으면 그만큼 혜택이 더 늘어나는 건데요. 우리가 공제받지 않는 원금이 많이 쌓일수록 이걸 더 뒤로 미룰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계좌가 하나라면 순서대로 잘 나오는데요. 계좌가 2개, 3개, 4개가 있으면은 이게 순서가 엇박이 나겠죠. 그래서 공제받지 않는 원금인데 세금이 붙어서 내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국세청에서 연금 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를 떼어야 되고 이걸 그 증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세금을 안 떼고 나오게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대해서 특징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ISA로 넘어가 볼게요. 요즘 ISA 계좌 인기가 정말 많죠. 절세 혜택이 강화되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납입 한도가 2배로 늘어나면서 총 2억까지 투자가 가능해졌고요. 비과세 부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빠른 시일 안에 적용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어떤 계좌길래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건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ISA 계좌의 변경사항을 체크해 볼게요. 기존에는 1년에 2천만원씩 5년 채우면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는 계좌였는데요. 그 이상은 더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경된 내용을 봤더니 2천이 아니라 4천원으로 증가했죠. 그렇게 4천만원씩 5년 채우면 2억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2배로 증가했고요. 동일하게 배당금으로 2천만원씩 탔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랬을 때 기존에는 200만원 비과세였죠. 그래서 1,800만원에 9.9%를 적용해서 178만원의 세금을 내야 됐는데요. 이번에 변경된 걸 보니까 200이 아니라 500만원으로 증가했죠. 그래서 2천에서 500 빼고 1,500만원에 9.9%가 적용돼서 148만 5천원을 내면 됩니다. 30만원 정도 더 세이브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혜택이 증가됐습니다.
됩니다. 추가로 납입 한도에 대한 내용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려 볼게요. 1년에 4천만원씩 5년 채우면 총 2억 원을 만들 수가 있죠. 이 돈은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페널티도 없기 때문에 쉽게 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인출하는 순간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4년 동안 1억 6천만 원을 넣었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5천만 원을 뺀다면 이제 이 계좌는 2억 한도 금액이 아니라 1억 5천만 원짜리 계좌가 됩니다. 인출한 만큼 한도가 줄어들게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익금을 뺄 때는 계좌 해지하면서 비과세 500만 원이랑 나머지 세금 9.9%가 적용되니까 이렇게 운영되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ISA 계좌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금 할인이고 두 번째는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투자하지 못하는 것이 국내 기업 투자였죠. ISA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어떤 이득인지 예를 들어 볼게요. 국내 배당주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SK텔레콤이나 하나금융지주에 투자해서 1,0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 계좌에서 받으면 당연히 배당소득세 15.4%를 내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154만 원을 지출해야 되는데 ISA 계좌를 통하면은 이 1,000만 원에서 우선 500만 원 비과세 혜택을 받죠. 그리고 나머지 500만 원도 9.9%가 적용이 됩니다. 이랬을 때 50만 원이니까 104만 원의 갭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 배당 기업에 투자할 때는 일반 계좌보다 ISA 계좌가 훨씬 더 월등하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ISA랑 연금저축 IRP를 말씀드렸는데요. 세금 혜택 측면에서만 내가 가득 채워서 투자한다 그랬을 때 얼마를 가장 맥스로 잡을 수 있을까 계산해 봤는데요. 우선 ISA는 4천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고 연금저축은 600만 원, IRP는 300만 원이죠. 세액공제 한도까지만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원로 환산하면 요 정도 금액이고 총 금액은 408만 원입니다. 이걸 다 채워서 투자하긴 힘들겠지만 요 정도 투자하면은 맥스로 혜택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ISA 계좌 아직 낯설죠. 대표적인 투자 매력 세 가지를 뽑아 볼게요. 첫 번째는 국내 배당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실제로 계산해 봤죠. 세금 혜택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국내 ETF 당연히 투자할 수가 있겠죠. 아리랑 고배당주 이런 것도 투자할 수 있고 심지어 해외에 상장된 국내 버전 ETF들도 모두 다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맥커리 인프라 같은 펀드도 투자할 수 있는데요. 제가 ISA를 가장 좋게 보는 부분이 배당주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지금까지 절세계좌 3대장의 혜택을 모두 다 살펴봤는데요. 속으로 그래서 뭐 어디에 투자라고 이런 말씀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은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이제부터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국내 배당기업 SK텔레콤에 투자한다면 연금저축 IRP, ISA 계좌 중에 어디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이제 고민 없이 ISA를 선택하시겠죠. 비과세 500만원 뿐만 아니라 세율이 9.9%니까 당연히 요게 낫겠죠. 배당소득세 원래 15.4%를 내야 되는데 그거마저도 9.9%로 할인해서 주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된 미국 ETF 투자로 S&P 500을 담는다면 어느 계좌로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부터 고민되실 건데요. 각자 투자 상황에 따라서 정답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우선 장기 투자 목적이라면 과세 이연과 낮은 세금을 생각하고 연금저축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노후까지 버티지 않고 빠른 인출을 생각한다면 ISA 계좌가 좋습니다. 미국 주식을 공부해보니까 애플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느 계좌에 투자해야 될까요? 정답은 세계의 절세 계좌가 아니라 해외에 직접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기업 공부하고 투자할 종목을 선택했는데 세금 때문에 ETF에 투자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간혹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투자할 종목을 고르는 겁니다. 그 다음이 계좌를 선택하는 거니까 계좌 때문에 종목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자고요. 세금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종목을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축구에서 페널티킥 상황이라면 우리는 골을 넣기 위해서 어디로 차야 될지 목적지를 정하고 슈팅을 때리겠죠. 투자도 마찬가지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목표 속에는 기간이 있는 건데요. 투자 계좌는 기본적으로 목표랑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투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꼭 정하고 슈팅을 날리자고요. 잘못된 투자 사례 두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연금저축이랑 ISA 계좌인데요. 첫 번째 연금저축에 투자하고 있는데 5년 뒤 주택을 구입할 목적이라면 중도 해지해야 됩니다. 그동안 받은 혜택이 있다면 모두 뱉어놔야겠죠. 두 번째로 ISA 계좌에 투자하고 있는데 20년 뒤 노후자금을 위한 것이라면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연금저축보다 절세 혜택이 낮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피해야겠죠. 그러려면 각자 세금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요. 바로 뒤에서 살펴볼게요. SCHD를 5년 동안 투자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계좌에는 원금, 수익, 배당 세 가지 돈이 들어있겠죠. 여기서 해외 직투할 때나 ISA로 투자할 때나 연금저축으로 투자할 때 각자 계좌에 따라서 세금을 걷어가는 구간이 다른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해외 직접 투자할 때는 원금은 그대로 있고 수익의
따라서 비과세 250만원 매년 적용이 되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의 22% 양도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배당금은 배당금대로 배당소득세 15%를 띄어가죠. 이 두 가지 구간에서 해외 직접 투자할 때는 세금을 띄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ISA 계좌로 투자할 때도 수익과 배당금에 한해서 세금을 띄는데요. 이거는 각각이 아니라 통합으로 띄게 되어 있죠. 그래서 비과세 500만원 플러스 9.9% 세금을 띄어갑니다. 배당소득세 15%보다는 9.9%가 더 낮죠. 그리고 양도세 22%보다도 9.9%가 더 낮습니다. 근데 이 비과세 500만원은 매년이 아니라 내가 해지할 때 한 번 내는 거고, 위에 해외 직접 투자는 매년 250만원씩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금저축이 있는데요. 연금저축은 원금까지 포함해서 모든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3.3에서 5.5%를 내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걸 비교하기가 너무 힘들죠. 제가 이거를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실제로 SCHD에 50만원씩 5년 동안 적립식으로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과거 수익률 기준으로 계산을 했고요. 원금 3천만원이고 수익이 1023만원, 배당금이 387만원이 되는데요. 이제 각자 얼마의 세금을 징수해 가는지 볼게요. 첫 번째는 해외 직접 투자할 때 경우인데요. 수익금에 대해서 250만원 비과세 혜택을 받죠. 그게 5년이니까 1250만원 혜택을 받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수익금 전액 비과세 혜택이라는 거죠. 그리고 배당소득세 15%를 띄게 되어 있는데요. 387만원의 15%, 58만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ISA 계좌 두 번째로 넘어오게 되면 수익금과 배당금 총 합해서 500만원 빼고 9.9%를 적용하면 90만원의 세금을 냅니다. 그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원금까지 포함하죠. 전체 금액에서 5.5%를 적용하면 243만원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5년 짧게 투자할 때는 연금저축이 정말 안 좋죠. 근데 장기로 투자할수록 이 혜택이 점점 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해외 직접 투자하는 게 ISA보다 더 낫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꼭 계산을 해보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 단편적으로 이 하나만 보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SCHD 50만원을 5년 동안 투자했을 때 결과가 신기했죠.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100만원 투자하면 또 달라지고 거치식으로 투자하면 또 달라지게 됩니다. 심지어 연수가 올라가면 연금저축에 꽃을 피우게 되는데요. 시뮬레이션 결과를 추가로 보겠습니다. 앞에서 5년 동안 봤던 것을 15년까지 확장해서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0년 차에 ISA 계좌가 지불 금액이 가장 적게 나오죠. 그리고 15년 차가 되면 연금저축이 가장 적습니다. 반면에 해외 직접 투자는 아무리 매년 250만원씩 비과세 혜택이 있더라도 양도세 22%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세금이 격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립금액을 100만원으로 늘려볼게요. 그랬더니 5년 차에 ISA 계좌가 더 적은 세금을 지불합니다. 그 이유는 세율이 9.9%로 낮기 때문이죠. 그리고 15년 차까지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연금저축이 더 세금이 적습니다. 원금 대비 수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것이 연금저축이죠. 장기 투자에 특화된 상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연금저축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IRP도 동일합니다. 거치식으로 2억 원을 투자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볼게요. 5년 차부터 격한 차이가 발생되죠. 해외 직투가 가장 많은 세금을 냅니다. 역시 처음에 적은 세금을 지불하는 것이 ISA 계좌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10년 차의 연금저축이 ISA 계좌를 역전해버립니다. 세금이 더 낮죠. 그런데 연금저축은 1년에 1,800만원 밖에 못 넣습니다. ISA 계좌도 4천만원을 넣으니까 5년이 지나야 되죠. 둘 다 2억 원을 채우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도 대략적인 이런 그림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도움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계좌를 통해서 세금을 얼마나 지불하게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수익과 배당금이죠. 이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연금저축이 더 유리하게 됩니다. SCHD를 예를 들었기 때문에 연평균 수익률 11%를 적용했고요. 나스닥백을 예를 들면 연금저축이 더 좋아지는 시간이 빨리 다가오겠죠. 지금은 15년이지만 10년 내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령별로 어떤 계좌를 사용하면 좋을지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눴고요. 20, 30대, 40, 50대, 60, 70대니까 각자 투자 상황에 따라서 어떤 계좌를 사용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 30대가 100만원 정도 투자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투자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선 노후를 위해서 연금저축으로 30만원 넣고요. 결혼과 집장만을 위해서 10년 목표로 ISA 계좌에 7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앞에서 월 50만원 투자 시 ISA 계좌가 매력이 높았죠.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참고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랑 ISA 계좌 두 개를 분리해서 운영합니다. 여기서 투자하는 종목이 겹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페빌리지 카페에서 질문 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나스닥백이랑 SCHD 겹치는데 양쪽으로 투자하는 게 맞는지 물어보셨는데요. 보면은 두 개의 계좌 투자 기간이 다르죠. 그렇다는 것은 포트폴리오 또한 별도로 구분해야 됩니다. 10년 뒤에 집장만을 위해서 ISA 계좌가 해지되면 그때 하나의 포트가 종료가 되게 되죠. 겹친다고 SCHD를 연금저축으로 투자하지 않고 있었다면 10년 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목적에 따라서 포트폴리오가 각자 있어야 됩니다. 40, 50대 계좌 전략을 살펴볼게요. 월 150만원씩 투자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목적에 따라서 구분해야겠죠. 연금저축으로 50만원씩 넣고 자녀 교육용으로 50만원씩 3년 단위로 투자를 합니다. 보통 3년마다 학교가 바뀌니까 짧게 투자할 때는 해외 직투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ISA 계좌로 50만원을 넣는데요. 이건 금융소득을 만들기 위한 자금으로 10년 정도 바라보고 투자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 목적을 설정하고 계좌를 바라봐야 됩니다. 추가로 40, 50대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인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요.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이랑 금융소득이 얼마나 될지 함께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연령별 포트폴리오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070 계좌 전략을 살펴볼게요. 이때가 되면 목돈이 어느 정도 생겨져 있겠죠. 게다가 운동하듯이 일을 하고 있다면 월 50만원 정도 투자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여유 자금이 있다면 해외 직투로 소비를 충당할 수 있는 돈을 벌으셔도 되고요. 그건 한 5년 단위로 생각하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 난 좀 더 장기적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은 노후를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ISA 계좌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을 차곡차곡 모아놨으면 여기에 거치식으로 들어있겠죠. 장기 수령으로 20년 이상 받으시는 게 가장 매력적입니다. 지금까지 연령별 계좌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뭔가 찜찜한 마음이 들지 않나요?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뒤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밤새서 투자 공부했더니 매력적인 미국 기업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죠. 리얼티인컴은 매달 배당을 준다는데 소비 충당용으로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그냥 무시하고 절세 계좌로 ETF를 투자해야 될까요?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절대 안 되겠죠. 투자는 계좌 선택 전에 종목 선정이 우선시 돼야 됩니다. ETF를 투자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겠다면 우선 공부를 해본 다음에 투자 종목을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계좌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얼마 전 투트랙 전략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연금저축으로 노후 준비를 하고 해외 직투로 현재 배당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현재 ISA 계좌가 등장한 겁니다. 참 매력적인 상품인데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투자에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댓글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리한 내용인데요. 두 개의 댓글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 58세이고 앞으로 30만원씩 5년 투자할 건데 연금저축으로 투자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이럴 경우라면 앞에서 시뮬레이션 돌려봤듯이 해외 직투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게 더 좋습니다. 두 번째로 60대에 10년 동안 연금저축 펀드로 70대까지 투자하겠다 이러면은 10년 투자로 하는 게 괜찮냐, 연금저축 괜찮냐는 거죠. 앞에서는 5년이고 뒤에서는 10년이죠. 그랬을 때는 전체 수익을 감안해 보면은 연금저축도 괜찮은데 배당세를 감면을 목적으로 한다면 ISA가 더 괜찮은 선택이 됩니다.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갈릴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